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신속통합기획이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언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이 보조하는 형태의 일종의 빠른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구역 이 지정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인생도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또 있는 법이죠. 즉 기브 앤 테이크인 겁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내놓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공공기부 체납입니다. 이 공공기부 체납은요,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부 체납은요, 이 조합의 수익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상의 목표도 달성하려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개발은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울시의 이 재개발 사업지는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땅이 협소하거나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너무 많지만 않으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설령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공급해서 지자체에 공급을 하더라도 사업성에 아주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아파트 재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아파트 준공 당시의 기존 용적률이 200% 이상 된다면 신통계획을 적용하더라도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상가상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등의 공공기부 체납까지 제공을 한다면 수익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초, 송파 등의 좋은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위한 기부 체납이나 소형 면적 공급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신통계획을 위한 사전 조율 단계에서 기존 가구수 대비 약 17에서 20%를 늘리는 선에서 계획안을 제출하였지만 서울시는 30% 이상 가구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체 공급 물량을 늘리면 수익성이 높아져서 가구당 추가 분담금을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 평형을 설계할 때 20평형대의 소형 평형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가 가격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30평형대가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형 아파트 단지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공공기부 체납이 많아지게 되면요, 소위 이 조합은 일반 분양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소형 평형이 많아지면 조합원이 받게 될 아파트의 면적이 줄어서 오히려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구당 보유 대지 지분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또한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에 아파트 가격이 주변 이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된다면 굳이 조합 측은 신속통합계획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신속통합계획의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공공성 이 확보라는 측면과 수익 우선의 조합 측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수익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받더라도 큰 이익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강남권 및 마용성 등의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 등의 신속통합계획은 메리트가 크게 없는 셈입니다.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신규 공급을 늘리고 싶고 또 공공임대 또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확대하고 싶은 서울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속통합기획에서 재건축 단지들의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소형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만일 재건축 단지로부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공임대를 위한 기부채납의 비율을 20%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춰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 증가만을 목표로 무리한 소형주택 20평대 확대도 신속통합기를 통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즉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획기적인 가구수 증대를 기대하지 말고 단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적정수의 신규 공급만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주택 공급 이 증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저층의 주거지를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집중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가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12에서 15층 사이의 중층 단지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높고 재건축 초과액 환수 등의 규제를 피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에게 신속통합계획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무리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3년 1월 신속통합기획의 더 나아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기획 방식과 더불어서 자문 방식을 통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 방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기획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새로운 자문 방식을 재건축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한 거죠. 자문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지가 원칙적으로 주민 제한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렴하는 것이 대부분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기부 체납분에 대한 반발이 큰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공공시설 기부 체납을 늘리는 등의 기부 체납 방식에서도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영향 때문이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도가 급속도로 늘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나치게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견을 배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40여 년 전에 이 도입되었던 서울 내 아파트 지구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지구는 집단적인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효율적인 이 토지 이용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용도지구를 뜻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상가나 다른 부대시설 등의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편의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이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파트 지구를 2023년에 폐지하기로 한 거죠. 원효, 화곡, 아시아 선수촌, 청담, 도곡 등은 아파트 지구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여의도, 압구정, 이촌, 반포 등도 구역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 지역이 아파트 지구에서 폐지된다면 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해져서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말한 대로 이번 새로운 자문 방식을 통해서 정비 계획안을 주민단체가 직접 만들고 공공기부 체납에서도 서울시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참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처럼 과다한 공공기부 체납에 반발해서 신속통합기획 구역 해제를 주민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는 민심에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신속통합계획을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하는데 관건은 바로 임대아파트 건립의 공공기부 체납 비율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원래 신통계획을 시행하는 목적, 서울시의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취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